안녕하세요 여러분, 폴라베어 전 실장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요청을 하신 에폭시 작업 저희가 한번 해보려고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일단 에폭시 코팅은 이제 시멘트 면에 하도제, 본드예요. 본드 역할을 하는 하도, 프라이머죠. 하도를 바르시고 2번 정도 바르시고 또 이제 마르고 나면은 그 위에 코팅을 입히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소개를 해드릴 텐데, 에폭시 라이닝 작업이 있어요. 그럼 뭐냐면 똑같이 하도 작업을 하고 그 위에다가 이제 라이닝 두께 2mm에서 3mm 정도 이렇게 두께감 있게 올리는 또 작업이 있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거는 에폭시 코팅 작업이고, 에폭시 작업을 하려고 바닥은 데코 타일이 깔려 있었는데 데코 타일 철거 업체에 의뢰를 해서 이미 다 철거를 해 놓은 상태예요. 우리가 공정상 이 공사 기간이 굉장히 짧아가지고 좀 순서를 몇 가지를 바꿔서 작업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바닥에 보면은 처음 샌딩을 한번 싹 해놓은 깨끗한 상태가 아니고 여러 오염들이 있어요.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작업은 이 오염된 바닥 어떻게 정리를 하셔야 되는지 그거 보여드리고 차근차근 순서대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에폭시 하도 칠을 할 때는 냄새에 죽고, 하도 칠하기 전에 밑작업 이제 기초 이게 청소를 할 때는 먼지에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방진 마스크, 그리고 하도 칠을 할 때는 방독 마스크를 쓰셔야 되고, 그리고 이거 지금 막 이렇게 쓸고 나면 먼지가 엄청 많이 일어날 텐데 눈 보호를 위해서 보호 안경 꼭 필수로 착용을 하셔야 돼요. 작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어디가 이렇게 어떻게 오염이 됐고 그거를 어떻게 정리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닥을 한번 보면은 이제 이런 부분도 있네요. 저희가 바닥 힌지를 매립을 하면서 좀 까고 이렇게 거기에다가 이제 시멘트를 채워서 고정을 했어요. 이런 곳에다가 이제 색이 틀리죠. 코팅이 들어가면 색이 더 틀려져요. 그래서 이제 들어온 거,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온 거, 이런 것들 다 정리를 해줘야 되니까 샌딩을 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요런 데 보시면은 요런 데도 타일 본드인 것 같아요. 타일 본드를 흘려가지고 지저분하게 됐죠. 이런 데도 샌딩을 해줘야 합니다. 샌딩을 하실 때는 굳이 그라인더로 해가지고 가르실 필요가 없어요. 조금 거친 사포 있죠. 사포를 이용해서 샌딩기에다가 사포를 낀 다음에 문지르시면 돼요. 그러면은 깨끗이 정리가 됩니다. 하지만 코팅을 입혔을 때는 맨 처음에 샌딩한 바닥이랑 또 샌딩한 바닥이랑 색깔이 틀려져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 바닥 자체가 그런 멋으로 쓰는 거니까 저희는 개의치 않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칼이나 스크래퍼로 면을 정리를 해주신 다음에요. 이렇게 들고 일어나죠? 이런 데를 다 깨끗이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지금 붙은 이 이물질들이 바닥하고 완전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딱 붙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위에 코팅이 들어가봐야 기초가 잘 안 달라붙어 있으니까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정리를 하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로는 안 이쁘잖아요. 지저분해 보이고. 그래서 샌딩을 하는 겁니다. 예, 지금 샌딩한 바닥이에요. 이제 이거 붓으로 깨끗이 정리를 해보면은 전에보다는 많이 깨끗해졌죠. 이런 방법으로 바닥면을 다시 정리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꼭 환기가 되게끔 해놓고 작업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저 사람 정말 힘들어요. 이렇게 저희도 지금 밖으로 먼지를 빼가면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밀폐된 공간, 내가 이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을 해야 된다 하면은 에폭시 말고
뭐 수성 에폭시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그냥 에폭시 말고 다른 마감재로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에폭시 작업을 하는 현장의 평수는 11평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준비한 자재는 하도 한 말, 그리고 상도 한 말 이렇게 준비를 해 놨어요. 경험상 바닥 상태나 아니면 빨아들이는 상태에 따라 틀리겠지만 보통 한 통 갖고 20평 정도를 코팅을 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통 한 통 준비를 했고 자재 구입 단가는 약 한 23만 원 정도가 들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23만 원, 와 바닥 되게 싸네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걸 업체에 의뢰하게 됐을 때는 그 가격에 뭐 23만 원에 인건비 한 푼 받고 이렇게는 못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총 3일을 작업을 해야 돼요. 하루 종일 3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시간을 버려가면서 하루를 포기해가면서 3번을 작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폭시 이만한 평수 에폭시 코팅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략 한 80만 원 이상의 견적이 나오게 돼요. 80에서 100 아마 그 정도 나올 거예요. 이게 너무 과하다, 인건비가 너무 과하다 싶으신 분들은 직접 하시면 됩니다. 작업이 먼지하고 냄새 때문에 힘들어서 그러지 하는 방법은 굉장히 쉬워요. 뭐 크게 공부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제가 제 인테리어 현장에서 촬영을 처음 하는 거예요. 하게 된 이유는 이제 클라이언트께서 제가 유튜브를 하는 거를 알고 우리 매장도 유튜브 촬영해서 좀 올려주세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아직까지 소개되진 않은 영상이다 보니까 처음으로 이제 현장에서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샌딩을 하다 보면은 지금처럼 사포를 이용해서 샌딩을 하다 보면은 바닥에 크랙이 더 선명하게 보여요. 이걸로 고프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크랙이 보이시죠? 이런 크랙. 저희는 이런 크랙한 면을 잡지 않을 예정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에폭시 작업은 뭐냐면은 크랙이 막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 있는 거, 이게 그냥 멋이 아닐까 싶어요. 깨끗하게 하려고 하면은 보수몰탈로 보수를 싹 한 다음에 셀프 레벨링을 하시면은 크랙은 방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에폭시는 이런 거친 이런 느낌을 살려서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저는 바닥을 이 상태에서 그냥 작업을 할 겁니다. 이렇게 샌딩을 하고 이렇게 붓으로, 빗자루보다 이렇게 붓으로 하면은 붓이 더 곱다 보니까 더 먼지를 잘 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아주면 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작업이 끝난 거예요. 바닥을 오염된 곳이 있다고 하면은 지금 저희가 보여드린 것처럼 사포 아니면은 뭐 기타 여러 등등을 통해서 시멘트 바닥이 나올 수 있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두 번째 작업, 먼지를 다 밖으로 빼내야 돼요. 먼지 뺄 때는 송풍기나 뭐 에어 컴프로 뭐 빼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는 송풍기를 이용해서 뺄 거고요. 중요한 게 먼지를 싹 한번 빼고 나서 벽이나 이런 데 있는 먼지도 한 번씩 불어서 다 빼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먼지가 또 가라앉게 되면은 지저분하니까 막 기포 올라온 것처럼 이렇게 짜글짜글짜글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송풍기로 싹 바닥을 불면서 훑어 나올 때 이쪽 벽이랑 이런 거를 다 같이 훑어서 밖으로 빼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밖에는 이제 선풍기 좀 센 놈으로 밖을 향해서 틀어놨고요. 불어 나오겠습니다. 불어! 이런 식으로 먼지까지 작업이 끝나면은 이제 하도 바르실 준비가 된 거예요. 근데 떠 있는 먼지들 좀 밖으로 빼줘야 되니까 저희는 잠깐 먼지가 가라앉고 또 빠질 때까지 조금 쉬었다가 다시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지와의 전쟁은 끝났고요. 이제 하도를 바를 거예요. 여기 보면은 하도 주제라고 써 있죠. 이 주제와
또 옆에 보면은 하도 투명 경화제가 있어요. 붙여줘야 되니까 이 두 개를 섞어줘야 돼요. 원래는 1:1 비율로 섞는데 뭐 계절마다 조금 틀리기는 해요. 근데 보통 지금은 이제 초가을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지금 날씨에는 그렇게 뭐 잘 안 마르거나 그런 날씨가 아니기 때문에 하루 정도 하도 해놓고 뭐 12시간? 뭐 상황에 따라서 와서 또 확인하는 거 보여드리겠지만 저희는 12시간 정도 말린 뒤에 또 작업을 할 거예요. 일단 이 작업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제하고 경화제를 섞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교반을 해주셔야 돼요. 가장 중요하거든요. 가장 왜 중요하냐면은 이 주제하고 경화제를 잘 섞어야 돼요. 굉장히 잘 섞어야 돼요. 네, 잘 섞어야 되기 때문에 필히 교반봉으로 교반을 하셔야 돼요. 섞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빈 깡통을 하나, 에폭시를 구매하면서 페인트 가게에서 빈 깡통 하나만 달라고 구걸을 했어요. 주셨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뭐 여기가 한 뭐 20평 정도만 돼도 제가 이거를 한 번에 다 따가지고 작업을 하겠지만 평수가 그렇게 나오지 않아서 하도치를 2번 할 계획이라서 저거를 한 번 더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빈 깡통을 준비했고요. 여기에다가 1:1 비율로 섞어가지고 오늘 작업하면 내일은 또 이제 굳고 막 이러니까 작업이 안 돼요.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신발을 신고 있는데 우리 팀장님은 양말을 신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발에 땀이 별로 없어요. 저는 지금 발 안에서 땀이 막 줄줄 넘쳐 흐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양말을 신고 들어오면 안 돼요. 그냥 신발을 신는 게 더 깨끗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작업한다고 신발 관리도 잘 해놨어요. 일단 비율을 대충 눈으로 해도 되긴 돼요. 지금 날씨에는. 그래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1:1로 섞겠습니다. 넣어주시고 지금 이제 따르고 있는 게 경화제입니다. 경화제. 잘 굳는다고 해야 되나? 지금 아직 교반을 시작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리고 이 칠이 들어가게 되면은 바닥이 이거보다는 조금 더 진해져요. 교반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 교반을 할 때 중요한 게 뭐 저렇게 그냥 교반봉으로 한 몇 번 돌렸으니까 됐겠지 이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해줘야 돼요, 교반을. 지금도 이 정도면 충분히 섞였겠지 라고 생각이 드셔도 계속 섞어 주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이렇게 교반하는 게 이 에폭시 작업에서 제일 중요한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이제 나무 막대기나 이런 거 넣어서 뭐 대충 이렇게 휘휘휘 저어서 쓰시는 분들도 봤는데 안 돼요. 왜냐면은 기포도 문제고 마르는 거 차이도 좀 있고 그래서 굉장히 잘 섞어 주셔야 돼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언제까지 이렇게 교반을 시켜주냐면은 깡통에 대고 막 섞으면서 깡통에 봤을 때 처음 온도차보다 조금 더 열이 올라올 정도로 그 정도로 교반을 해줍니다. 정말 과하다 싶을 정도로 이거 너무 과한데?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섞어주셔야 돼요. 이거 너무 과한데? 이거 너무 과하냐? 그럴 때 조금 더 섞어줘야 돼요. 팀장님 오버하지 말고 이제 작업하셔야죠. 왜 자꾸 섞기만 해요? 충분히 교반된 모습의 에폭시 하도입니다. 먼지와의 사투는 먼지와의 작업은 끝났어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 먼지와의 싸움이 아니고 냄새와의 싸움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저희는 지금 방진 마스크예요. 이것도 좋은 그 방진 마스크는 아니고 이렇게 진짜 방독면처럼 생긴 것도 좋은 제품도 있긴 한데 뭐 핑계 대지 않겠습니다. 없습니다. 없어서 못 꼈고 지금 그래서 요거 3M 걸로 하고 했는데 금방 끝내요. 저희 작업 이거 금방 끝낼 작업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다고 하면은 특히 조심하셔야 될 거, 방독 마스크를 꼭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밀폐된 공간에서 절대 작업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바로 쓰러져요. 그리고 방독 마스크 없이 작업을 하게 되면은 잠을 자는 내내 굉장한 고통을 느끼실 거예요. 숨을 쉴 때마다 옆에서 자는 뭐 아내분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애기들이 너무 괴로워할 정도로 입에서 이 냄새가 나게 돼요. 그래서 꼭 방독 마스크를 쓰셔야 되고요. 이제 하도칠을 하는 거를 또 보여드릴 텐데, 하도칠을 하는 방법은 뭐 이제 다른 유튜버 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참고 자료 뭐 보시고 하셔도 돼요. 그리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뭐 카바링 테이프와 마스킹 테이프를 먼저 작업을 하고 뭐 이렇게 칠을 하셔도 되고, 가생자리 먼저 뭐 이렇게 붓질로 해놓은 다음에 로라를 통해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합니다. 각자 개개인마다 뭐 작업 스타일이 틀리니까 뭐가 정답이다 하지는 않아요. 좋은 거는 꼼꼼하게 마스킹 테이프하고 카바링하고 작업하는 게 좋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끝에까지 골고루 다 밀어낼 수가 있어요. 저희는 그래서 그렇게 작업할 거고 또 그걸로 또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로라 사용을 하지 않아요. 이거는 이제 기술 차이일 수도 있어요. 전문가들이 보면은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저기에다가 신나를 조금 섞어서 로라질을 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근데 뭐 확인되진 않은 거고 또 물어볼 사람도 없고 뭐 그래서 어쨌든 모릅니다. 이유는. 저희는 왜 로라 사용을 하지 않냐면은 이 마감을 됐을 때 이게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코팅면이 로라 자국을 쓱쓱쓱쓱쓱쓱쓱 하면서 겹쳐지는 부분, 각지게 겹쳐져 가지고 그 모양이,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 모양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차라리 붓으로 넓게 이렇게 파도 모양으로 이렇게 작업을 해요. 그러면은 그렇게 조금 겹쳐진 부분이 마감했을 때 노출이 된다 하면은 오히려 그 마감이 더 자연스럽고 이쁘다 생각해서 그런 이유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는 뭐 로라질을 하질 않을 거라서 로라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로라로 이렇게 하면 겹쳐지고 마르고 했을 때 차이를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없네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모양이 아니라서 패스하는 겁니다. 하도칠을 한번 하고 나면은 이게 바닥이 시멘트가 하도를 쭉 빨아들이면서 어디는 이렇게 젖어 있는 느낌이 나고, 내일 보시면 알 거예요. 젖어 있는 느낌이 나는 데가 있고 그냥 맨바닥, 마른 바닥인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 곳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도칠은 꼭 2회, 3회, 뭐 3회는 좀 오바고 꼭 2회는 하셔야 돼요. 그리고 코팅은 뭐 여러분들이 뭐 하고 또 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하셔도 되고, 제가 추천해드리기로는 최소 하도 2번 그리고 상도 1번 이렇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이런 모양, 이게 로라로 하면은 겹쳐져서 되기 때문에 조금 모양이 별로예요. 그리고 이렇게 땡땡땡땡 이렇게 찍혀 있는 거는 바로 그냥 찍어가지고 풀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저거 그대로 노출돼요. 저거 보이시죠? 땡땡땡땡 찍힌 거. 저게 하도칠 다시 먹여줘도 남아있게 돼요. 그래서 이런 똥똥똥똥 떨어지는 거 이렇게 찍고 내렸을 때 떨어지는 거를 최소하셔야 되고, 떨어졌다 하면 바로 붓으로 로라로 바로 문질러 주셔야 돼요. 그리고 작업을 하실 때는 항상 맨 마지막에 내가 바르고 나갈 동선 생각해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똑같이 발라도 저기 보시면은 벌써 빨아들인 데와 조금 이렇게 늦는 공간이 있죠. 이게 다 이제 마감을 했을 때 그대로 노출이 돼요. 그리고 이런 데 저희는 지금 카바링을 하지 않았죠. 카바링을 안 하고 이런 데까지 구석까지 들고 가는 방법이, 갖다 대놓고 쭉 붓을 눌러서 짜주시면 돼요. 그냥
그러면은 저절로 슥 하고 들어갑니다. 쭉 누르면은 쭉 들어가고 또 가서 붓을 쭉 눌러주면 슥 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카바링을 하지 않아요, 저희는. 근데 저희처럼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만약에 해야겠다고 하면은 카바링 하세요. 이유는 빨리 작업을 빨리빨리 안 하게 되면은 모양이 이상하게 나와요. 그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은 저희는 붓을 찍어서 바르고 있잖아요. 부어놓고 바르게 되면은 맨 처음에 이렇게 부어서 한 줄기 딱 준 부분만 진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마감을 했을 때 모양을 살리려고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이제 동선 때문에 여기는 이 정도로 칠을 하고 이제 또 창고 안에도 하는 길에 복시로 마감을 할 수 있게 물방울 진 것만 방울 진 것만 훑어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작업을 하고 한번 말린 다음에 내일은 한 번 더 작업하고 이틀을 양생을 시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도도 남은 하도제를 다 투입시켜가지고 조금 더 두껍게 작업을 할 겁니다. 들어오시면 안 돼요. 발자국 나와요, 발자국. 예. 보시면은 이제 펴 발라주고 붓을 꺼낼 때 붓을 이렇게 눕혀서 또는 세워서 이렇게 내려주셔야지 물방울이 안 튀어요. 그리고 방금 여기 보셨을라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튄 거는 바로 문질러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자국이 남지 않아요. 여기 이렇게 튀었네. 여기 바로 문질러 주셔야 돼요. 없어졌죠? 지금 안에 벌써 작업한 데 보면은 일단 저희가 뭐 얕게 발라서 그런 것도 있어요. 지금 이게 하도칠 얇게 한 번 한 상태의 바닥이고요. 이제 내일은 하도칠을 할 때 내일은 토요일이고 저희가 주일날은 작업을 하지 않을 계획이고 월요일날 상도를 올릴 계획이라서 상도 코팅을 할 계획이라서 내일 작업을 할 때는 지금 작업한 것보다 더 두껍게 해서 하도를 먹여놓을 거예요. 이렇게 이런 데 보시면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바닥이 이렇게 느낌이 나 있죠. 로라로 하면은 직각으로 잡히기 때문에 붓작업이 그나마 제가 조금 더 좋아하는 모양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잠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렇게 하도와 상도 코팅을 했을 때 이 시멘트의 색감과 아니면은 모양은 내가 정해놓고 생각한 대로 뽑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데코 타일을 쫙 깔려 있는 현장이었고 그 데코 타일이 굉장히 오랜 시간 사용을 했던 바닥이라고 하면은 그거 철거하고 칠을 하고 말려보면은 데코 타일 그 줄눈 간격 그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저는 근데 오히려 더 그 느낌을 더 좋아해요. 또 왜냐면은 어디서 돈 주고 살 수 없는 마감재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좋아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깜짝 놀라실 수도 있을까봐 말씀을 드린 거예요. 뭐 한 데코타일 한 8년 아니면 데코타일 한 5년 사용했던 바닥을 드러내고 에폭시 작업을 했더니 에폭시 다 마르고 나니까 데코타일 모양이 남아버렸어요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오랜 시간 방치돼 있다가 작업을 해서 그런 거예요. 보시면은 벽에 우리가 지금 카바링 작업을 하지 않고 작업을 했는데 벽에 묻은 게 단 하나도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라 자국이 너무 싫어서 저희는 힘들어도 다 붓질로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 이게 또 마르고 빨아들고 또 올리고 하면서 모양은 또 틀려집니다. 어쨌든 오늘 작업 여기까지고 일단 오늘 작업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내일 와가지고 또 이제 마른 상태 보고 작업 한 번 더 할 거예요.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불은 어떻게 끄지? 짠짜잔. 어설펐냐? 연기 어설펐어? 불 끄고 나가는 것까지 꼭 생각을 하셔가지고 작업을 하셔야 돼요. 가자.
저녁 뭐 먹어요? 삼각김밥? 이건 차에 실어놓을까? 안녕하세요, 전 실장입니다. 어제 저희가 에폭시 하도를 작업을 하고 하도 1회 작업을 하고 이제 다음 날이 됐어요. 바닥 상태 보여드릴게요. 지금 바닥 상태예요. 바닥 상태 보시면은 심란하죠? 아직 이제 칠이 한 번만 들어간 거라서 하도 칠이 바닥을 보면은 충분히 발라도 돼요. 지금 12시간 정도가 지났는데 건조율이 엄청 빠릅니다. 지금 뭐 충분히 작업을 하면 될 것 같고, 이제 어제 가생이 자리에는 조금 두껍게 넣었어요. 이런데 여기는 이제 하도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뭐 한 번 할 때 뭐 꼼꼼히 여기까지 구석까지 밀어들 필요는 없어요. 요 정도에서 끊어서 이렇게 좀 편하게 작업을 해도 될 것 같고, 이런데 중간중간 하얀 데 보시면은 이런 데는 이제 그 시멘트가 그 프라이머 하도제를 쫙 빨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은 곳은 이제 겹쳐지거나 아니면은 이제 좀 덜 빨아들인 데고, 왜냐면은 일정하게 하도제를 일정하게 도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 손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바닥 상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도칠을 시작할 건데, 이제 어제 제가 언급해드린 것처럼 지금 하도칠을 할 때는 어제보다 조금 더 두껍게 해서 할 계획이에요. 이제 뭐냐면은 충분히 양생시킬 시간이 있어요. 오늘은 토요일이고 월요일날 다시 현장에 들어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월요일까지의 양생 시간이 충분하고, 그리고 날씨도 좋고 하기 때문에 이거보다 조금 더 두껍게 올려서 작업을 하고 철수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철수를 한 다음에 이틀이 지난 뒤에 와서 상도를 도포할 거고요. 어제랑 똑같이 작업을 해볼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지금 보시면 현장에서 항상 팀장님 주위로 팀장님하고 안대리님이 작업을 하고 저는 노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노는 게 아니에요. 셋이서 다 같이 매달려서 일만 하다 보면은 멀리서 봤을 때 놓치는 구간을 캐치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역할 분담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친구들은 이제 작업을 막 해가고 나가고, 저는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서 빠진 데가 있는지 없는지 막 봐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까지 다 해 나왔는데 저쪽에가 하도가 안 먹었어요. 다시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뭔가 또 이렇게 막 밀고 나왔을 때 뒤에 뭐 상황들이나 또 이 앞에 일들을 제가 먼저 보고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그런 걸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팀장님이랑 안대리님은 작업을 해주는 거고, 이렇습니다. 여러분 눈에는 제가 노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지금 제 포지션에서 저도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1차 하도 작업을 할 때 이렇게 이제 겹쳐지는 부분 이렇게 좀 더 진해가지고 모양이 좀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하도 1회 칠할 때 그때 작업할 때 생기는 모양이 마감 때 어느 정도 반영이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칠할 때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전체적으로 다 매겨주면 돼요. 지금 이게 제가 화면상 보여드리는 바닥이 1차 하도 칠을 먹인 바닥이고요. 이제 하도 2회 먹인 바닥은 안에 이렇습니다. 느낌이 확 틀리죠? 이제 하도 2회 칠이 끝난 상태예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진짜 이쁘다. 1회 7 한 것보다 조금 더 두껍게 올렸어요. 양생 시간도 많고 그리고 자재도 많이 남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본드의 역할이 더 되게 할 수 있게끔 조금 더 올렸습니다. 그리고 하도 2회 7을 할 때는 붓질이 겹쳐지는 거나 아니면 이런 거에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편하게 작업을 하시면 돼요. 하도 7 2회까지 끝난 상태고 라이닝 작업, 제가 처음에 작업을 시작할 때 에폭시 종류 설명하면서 크게 뭐 라이닝 작업과 코팅 작업이 있다 그랬잖아요. 라이닝 작업도 지금 여기까지의 순서와 방법 모두 다 동일해요. 여기까지 이제 마감을 뭘로 바르냐에 따라서 라이닝이냐 코팅이냐가 나뉘게 됩니다. 작업 하도까지 작업 끝난 상태고 이제 저희가 양생 시키고 와서 상도 코팅 입히고 끝날 것 같아요. 상도 입힐 때 다시 카메라를 켜고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도 7 2회가 끝난 상태고 저희가 이제 하도 두 번째 입힐 때는 조금 더 두껍게 입힌 상태에서 약 이틀간 양생을 시켰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좀 하루 정도 말리고 이렇게 들어오면 좀 끈적함이 있긴 있는데 지금은 아예 없어요. 충분히 양생이 된 상태라서 지금 보이시는 이게 좀 진하게 나왔죠. 이게 좀 아무래도 하도를 조금 더 두껍게 넣다 보니까 그래도 기초가 튼튼해야지 에폭시도 마감이 코팅이 떨어지지 않고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거라서 저는 조금 이렇게 하도 7에 좀 중점을 많이 두고 있어요. 하여튼 하도 7 한 거 상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모양이 보시면 어쨌든 로라 자국으로 이렇게 각지게 겹쳐지는 그런 모습은 없죠.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보다도 이렇게 끝에 보시면은 약간 둥글게 이렇게 핀 자국이 남아 있어요. 오히려 이게 좀 더 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게 조금 두껍게 올렸다 하더라도 충분히 비벼서 사용했기 때문에 가까이 확대를 시켜서 보여드려도 기포나 이런 건 아예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또 똑같이 이번에는 이제 코팅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코팅은 보시면 이렇게 주제는 이렇게 맑고 예, 이것도 경화제는 색깔이 있습니다. 이거를 1:1 비율로 섞으시면 돼요. 날씨가 많이 덥고 이러면 굳이 1:1 비율 안 지키셔도 돼요. 근데 이제 어쨌든 뭐 전문가들이 1:1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게 좋겠죠. 저희도 1:1 비율로 희석을 하겠습니다. 과하지? 과하면 됐어. 어디에서도 많이 이렇게 에폭시 코팅 작업하는 거를 많이 자료는 구할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 이런 것들은 뭐 어디에도 잘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은 뭐 작업하시는 분들마다 생각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뭐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서 이렇게 안 다뤘을 수도 있고 한데 근데 제일 중요한 거 충분히 손으로 저어서는 절대 안 돼. 교반봉을 이용하셔가지고 전기드릴이나 이런 데 꽂으셔가지고 필히 교반을 하셔야 되고 충분히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코팅을 입힐 때는 사실 이렇게 로라질을 해도 제가 그 모양이 싫다고 한 그 로라질의 모양이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고 뭐 지금 모양은 2회 코팅해 놓은 상태, 바닥 상태의 모양이 이렇게 코팅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뭐냐면은 로라질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은 기포가 붓보다는 더 많이 생겨요. 물론 이 현장의 바닥 온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도 많이 이렇게 좀 크게 좌지우지하고 하는데 막 한두 개의 기포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뭐 여러분들도 에폭시 코팅 하신데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온 바닥이 다 기포로 막 이렇게 바닥이 평평하지 않고 올라온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쨌든 로라지를 할 때 그런 게 조금 더 심한 것 같더라고. 제가 계속 해본 결과. 그래서 저희는 또 코팅 작업 역시도 그냥 붓으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평수가 막 큰 평수가 아니고 하니까 상관은 없어요. 그냥 붓으로 이렇게 할만해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작업하고 있는 거 16리터 한 말 가지고 코팅 한 번 입혔을 때 약 20평 가량을 입힐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도제도 한 번 할 때 20평 정도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두께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죠. 여기가 11평 매장인데 11평 매장 한 말 갖고 하도를 2번을 칠했고요. 두 번째는 조금 더 두껍게 해서 칠했어요. 2번을 칠했고 코팅도 똑같아요. 저거 하나 갖고 20평을 칠할 수 있으니까 얇게 바른다고 하면은 반통이 남을 거고, 조금 더 두껍게 올려가지고 한다고 하면은 뭐 한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가 남겠죠. 남는다고 다 불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공사는 계속 진행이 돼야 되는데 경화되는 시간도 있고, 너무 두껍게 하면은 저건 어차피 코팅제기 때문에 라이닝처럼 이게 살을 올리는 작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 올리지는 못해도 제가 생각했을 때 붓칠을 한 번 한다고 했을 때 그 두께의 한 3배 가량, 붓질 한 3번 정도 했을 때 나오는 두께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지금 온도도 여름이고 늦가을이죠. 근데 이제 낮에는 굉장히 덥고 여기가 햇볕이 굉장히 잘 들어옵니다. 그래서 붓으로 칠했을 때 두께 3배 가량을 해가지고 작업을 할 거예요. 아마 내일 다시 들어올 텐데 하루 만에 경화가 다 되고 잘 굳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조금 더 두껍게 코팅을 입히도록 하겠습니다. 코팅 입히는 방법은 똑같아요. 그냥 하도 칠의 연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방울 져 있는 데만 잘 펴서 발라주시면 돼요, 그냥. 그리고 이거 상도 코팅을 할 때는 사실 그냥 뭐 좀 버놓고 문지르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게 두께감을 좀 입히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붓을 꾹꾹 눌러서 작업하지 않고 그냥 얹혀서 이 코팅제만 펴주고만 있는 거예요, 지금. 작업을 하면서, 코팅 작업을 하면서 기포를 잘 보셔야 돼요. 뭐 이게 기포가 나중에 마르면서 마르는 과정에서 생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작업할 때 눈에 보이는 기포는 다 잡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기포,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기포를 진짜 나는 한번 작업을 할 때 제대로 작업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기포가 너무 신경이 쓰이신다고 하면은 얇게 코팅을 입히세요. 얇게 코팅을 입히고 차라리 코팅 한 번 더 하더라도 얇게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하도만 먹여놓은 바닥과 코팅, 이쪽 코팅 먹여놓은 바닥, 확실히 코팅 먹이니까 코팅 해놓은 것 같죠, 뭔가? 뭐 에폭시 작업은 그냥 하도 칠을 하는 거에 연속적인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뭐 중간에 상도로 바뀌거나 라이닝으로 바뀌거나 뭐 그 정도의 차이입니다. 뭐 크게 뭐 필요한 뭐 스킬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이것도 에폭시 또한 이거 뭐 그냥 바르기만 하는 건데 굉장히 위험해요. 굉장히 위험해서 제가 이제 크게 가장 중요해할 점들만 이렇게 좀 추려서 말씀드리면은, 밀폐된 작업에서 공간에서 작업을 해야 된다 하면 그냥 하지 마세요. 이거 하지 마시고 그냥 다른 바닥 마감재로 이용을 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뭐 밀폐되지 않은 공간이라고는 하지만 작업을 꼭 하고 싶다 하면은 필히 방진 마스크가 아니고 방독 마스크를 쓰셔야 돼요. 방독 마스크, 이게 딱 옛날에 우리 군대 가면은 훈련소에 들어갈 때 끼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생긴 게 있어요. 그거를 끼고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게 아니고 막 사방에 뭐 다 그 공기를 순환시킬 수 있는 뭔가가 있다고 하면 괜찮겠죠. 그래도 방독 마스크는 꼭 착용을 하셔야 되고, 제가 뭐 잘못 안내해드린 점이 있다고 하면은 또 저희 뭐 전문가분들이 또 댓글로 이제 그게 아니고 이건 이래서 이런 거다, 아니면은 또 이런 작업이 이렇게 작업하는 게 더 좋다라고 댓글을 달아주실 겁니다. 어쨌든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뭐 코팅은 입히기만 하면 끝나는 거라서 큰 내용 없어요. 이거 저희가 양생시키고 내일 와가지고 현장이 어떻게 코팅이 되고 어떻게 마감이 되었나 한번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요. 내일 완전 마감이 되기 전에, 뭐 되고 나서 한번 보여드릴 텐데, 그 전에 지금 이제 코팅을 입혀놓은 작업,
코팅 작업한 곳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성 계열은 잘 사용을 안 해봤어요. 아무래도 내구성 면에서는 수성보다는 그래도 이게 좀 더 나을 것 같아가지고 아직 한 번도 사용을 안 해봤는데 뭐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시고 알려봐 주셔도 되고요. 저는 아무래도 수성보다는 이게 나은 것 같아요. 써보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국산 제품 이용하셔가지고 저렴한 제품 이용하셔가지고 하셔도 전혀 퀄리티 면에서 뭐 틀리거나 한 거 없습니다. 내일 이제 양생된 현장 화면 다시 소개해드리고 끝낼게요. 저희가 에폭시 마른 거 사진을 영상을 먼저 찍고 뭐 마감을 하고 있었어야 됐는데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저희가 막 마감을 막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제 에폭시 바닥을 이렇게 보여드릴 텐데 에폭시 라이닝이 아니고 에폭시 코팅 작업을 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도 셀프로 하실 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에폭시 코팅 작업입니다. 그래서 보여드릴 텐데 뭐 하도를 경화시키는 시간하고 이거는 다 보여드렸으니까 저희는 어제 그러니까 12시간 전에 붓으로 칠했을 때 한번 얇게 발랐을 때를 한두 개라고 생각을 하고 세 두께를 칠했어요. 조금 더 올라오게 칠했어요. 왜냐면은 밖에 온도도 뭐 춥거나 겨울철도 아니고 날도 따뜻하고 햇볕도 잘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조금 더 두껍게 작업을 했습니다. 충분한 양생이 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작업을 했는데 확실하게 잘 말랐어요. 어디 끈적끈적하고 뭐 어디 좀 덜 마른 곳 없이 전체 잘 말랐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처럼 이렇게 두껍게 하실 때는 코팅이다 보니까 막 2mm, 3mm 이렇게 못 올려요. 그냥 코팅은 말 그대로 그냥 입혀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해서 올리지 마시고,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하실 게 저처럼 뭐 세 두께로 먼저 바른다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작업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얇게 작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두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기포가 생길 확률이 있어요. 왜냐면은, 교반을 할 때 잘 교반을 하면은 확실히 덜하다고 했는데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 기포는 교반에서도 생기는 거고 그리고 또 어디서 생기냐면은 바닥의 온도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막 작업을 하고 나갔을 때 뽁 하고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어쨌든 저희는 이제 그런 과정들을 몇 번 겪어봤으니까 작업을 하면서 조금 두껍게 작업을 하면서 기포 같은 거는 다 눌러서 없애주고 이제 그 후에 생긴 기포는 뭐 이거는 뭐 누가 뭐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뒤에 생기는 기포는. 하지만 눈에 보이는 기포는 전체 다 잡아주시면 되고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과 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더 친근히 더 가깝게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자 저희가 이제 앞으로 라이브 방송을 예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라이브 방송실을 세팅을 할 때 그때는 뭐 한번 라이닝 공사에 대해서 한번 또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리고 저희가 그 라이브 방송을 할 그 사무실을 구한 다음에 만약에 그곳에 셀프 레벨링도 해야 된다 하면은 그때 셀프 레벨링도 보여드리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라이닝은 확실히 그 스튜디오 작업을 할 때 할 예정이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요. 제가 한 방법 말고도 진짜 전문가들 저는 야매고 전문가분들이 하신 바닥은 또 틀려요. 또 틀리고 더 뭔가 더 좋은 팁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전문가분들이 지랄하네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전 실장 이건 이렇게 해서 이런 거네 하고 잘 댓글들을 달아주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 댓글들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롤아질로 안 하고 붓질로만 한 에폭시 코팅 바닥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런 데가 붓질 자국이 이제 나오죠. 이제 붓질 요런 게 또 오히려 바닥 공사할 때 멋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저는 크랙 가는 거를 신경 쓰지 않아요. 저는 오히려 크랙 가 있는 바닥이 더 이쁜 것 같아요. 이렇게 요런 데도 보면은 로라 자국이 아니고 이렇게 결이 붓결이 이렇게 살짝 나오죠. 이렇게 해서 작업이 끝났습니다.